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은 꿈 상담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뭘 알아야 꿈을 꾸지. 그 직업을 알려주마. 꿈 상담. 네, 오늘은 의뢰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유는 듣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 이모 씨가 보내셨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아내를 위해서 보냅니다. 제 아내의 꿈은 웹툰 작가입니다. 제 아내는 지금 동화책을 만드는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여유 시간도 좀 있는 편이라서 요즘 제가 타블렛 PC도 사주면서 웹툰의 꿈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웹툰 작가가 되었는지, 현재 일에 만족하는지, 또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힘든 점은 뭔지.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강풀, 조석, 난다님입니다. 네, 과연 누구를 불렀을까요? 강풀, 조석, 난다. 이 중에서 제일 만만하고 부르면 언제나 나오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분을 제가 키웠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제가 걷어서 인터넷에서 데뷔시켰다. 네, 라고 주장합니다. 강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강풀 씨를 만난 게 말이죠. 작가 때도 아니에요. 10년 전? 네, 대학에서 제가 강연을 간 적이 있는데, 강풀 씨 대학에. 그때 강연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비호감으로 생긴 얼굴이 다가오더니 낱말하시네요. 네, 인사를 하고 네. 신경도 안 썼죠. 네. 또 얼마 후에 갑자기 딴지일보에 쳐다와가지고 네. 연설을 해달라고. 불쌍해서 제가 해줬습니다. 불쌍해서. 제가 굉장히 딴지일보를 키우는데 역할을 많이 했죠. 아직 밀린 고래도 되게 많고 딴지일보에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강풀 씨 최초의 웹에서 연재 아니었는가. 거의 최초입니다, 그때가. 네, 거의 최초고. 그래서 제가 뜰 리가 없다. 절대 뜰 리가 없다. 그러면서 그 원고료도 안 줬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믿을 수가 없고. 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웹툰 작가 중에도 이 원고료가 가장 센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10년 전에 막 이렇게 만화 그리기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정하던 제가 아니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코 찔찔 흘리면서 제발 한 컷이라도 실어달라고. 그랬던 강풀 씨가 네,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거만한 표정으로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국내 최고가 웹툰 작가라고. 자, 그러면 건방지지만 제가 게스트이기 때문에 참으면서 이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강풀 씨는 어떻게 웹툰 작가를 시작하신 겁니까? 물론 딴지일보와 네. 그중에서도 그 대표 네. 저의 해안과 아량 네. 덕분에 시작이 된 거지만 저는 그러니까 본인의 결심은 언제 시작된 건지. 저는 원래 오프라인만을 하고 싶었고요. 제가 네. 2000년도에 졸업을 해가지고 오프라인만을 하고 싶었는데 오프라인만 인터넷이 없었으면 강풀 씨는 사장됐죠. 저 가장 많이 수혜를 입은 진짜 기분 좋다. 가장 많이 수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인터넷. 네. 근데 그 당시에 오프라인만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근데 아무데도 안 받아줘가지고 근데 이력서도 굉장히 많이 보내고 네. 그 400 몇 군데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얻어 걸린 게 바로 이제 딴지일보였어요. 참 고마웠죠 그때. 실토하는군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400 몇 하다가 군데 중에 한 군데. 웹툰을 시작한 이유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딴지일보의 그 개념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신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터넷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신문인데. 아니 신문인데 인터넷 최초의 신문인데. 그러니까 자꾸 저는 이제 지면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고 저는 웹툰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제 만화를 발표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내 만화를 올리게 됐고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왜 강풀 씨의 만화를 받아줬냐면 궁금하네요, 진짜. 그죠? 왜 받아줬는지 다 거절했는데 네. 이 사람은 스토리에 강한 것 같다. 그림체 과거에는 그림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그 그렇죠. 스토리가 강한 것 같은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사실은 스토리를 함께 구축해 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피드백이 그리고 굉장히 강한 매체였어요, 저희가. 그 피드백과 함께 이 그림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서민적이다, 좋게 말해서. 네. 네. 친근할 수 있다. 네. 사실대로 말하면 만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중들의 스토리와 잘 결합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는데 강부 씨가 그걸 너무 잘했어요. 그 스토리를 흡수해서 네. 그 스토리를 그림체로 녹여내서 사람들이 네. 굉장히 거부감 없이 다가가게 네. 그런 장을 마련해준 미리 해안이 있는 네. 위대한 암흑. 네. 그렇다고 하죠. 뭐 그냥 지치네요 이제. 틈만 나면 네. 자랑을 합니다 저는. 네. 틈을 주면 안 돼요. 네. 본인이. 그런데 그렇게 시작됐어요. 네. 그렇게 시작돼서 사실 웹툰이라는 게 그 시절에 막 탄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이제 그때 할 때 굉장히 많은 만화가들이 웹툰 작가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웹툰을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때 한국 만화 지면 만화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외국인들. 네. 근데 이제 한국 만화가 어려워진 이유를 이제 보통들 많이 다른 데서 찾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심심한 만화방 갖고 만화책을 봤는데 네, 대본서. 그렇죠. 만화를 즐기는 사람은 전부 다 인터넷에 몰려간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공짜였기 때문에. 그렇죠. 만화가 어려워지고 만화판이 어려워지면서 만화가들은 독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된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웹툰이 활성화가 된 거고 저는 얼떨결에 그 맨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온라인 얼떨결에. 네, 그렇죠.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만화계가 굉장히 많이 좀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 이전의 방식으로 만화가 되려고 했으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가장 간단한 예는 몇백 장의 이력서를 보내도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전의 만화판 같은 경우는 규격이 있어요. 그림은 이 정도로 할 줄 알고, 투지도 좀 할 줄 알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또 그 작업은 문화생이 꼭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워낙 노동집약적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전엔 도제 시스템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됐고. 우리나라 대본소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기형적이어서 창작물인데 그 창작물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건 말이죠. 그렇죠? 제일 저도 이상한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창작자에게는 수익 배분이 안 돼. 안 돼요. 네. 그렇잖아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만화가들이 만화책 한 권을 내도 2만 권이 한계인 거예요. 아무리 많이 팔려도. 대본소 숫자만큼만. 그렇죠. 네. 대본소 숫자에다가 그걸 갖다 놓으면 그 동네 2,000명이 돌려보니까. 그리고 그 동네 2,000명이 돌려봐서 대본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이 최소한 일부라도 그렇죠.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고. 없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만화가 그때 이제 한꺼번에 어려워진 시기를 겪게 됐고, 웹툰은 일단은 만화가 누가 만화를 그렸어 사람들이 재밌다고 호응만 해주면 만화가 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웹툰은 데뷔는 쉽지만 네,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죠. 그리고 수익을 내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웹툰 올해가 딱 10주년인데 네. 혼자 그런 거 하거든요. 10주년인데 살아남은 게 용할 정도로. 왜냐면은 예전에는 데뷔하기가 힘들었지만 요즘은 데뷔하기가 정말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다 일어나면은 진짜 하나하나씩 나와요. 근데 여기서 버티긴 정말 힘들거든요. 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만화가가 좀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오히려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5년, 10년의 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때는 정말 소수만 살아남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 자체가 위에서 시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판사 사장이나 편집장 같은 사람이 너 만화가 해 이러면 그때부터 만화가 되겠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사람들이 제 만화가다 하다 보면 만화가 돼요. 그러니까 대중이 인정해주면 바로 그렇죠. 만화가 되는 근데 거죠. 대신에 만화가 되기는 쉬워졌는데 오래 버티기는 어려운 게 된 거죠. 수익을 워낙 내기도 어렵고. 무한 경쟁이고 수익도 그렇죠. 어렵고 하니까요. 그 경쟁의 성격이 좀 바뀌었는데. 네. 그렇다면 가장 성공한 저 덕분에 네. 웹툰 작가라서 이제 톱 클래스들이 있잖아요. 네. 강풀 씨도 있지만 톱 클래스들이 있는데 톱 클래스들이 웹툰을 게재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평균치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글쎄요. 한 달에.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이게 우리도 너 얼마 버니 이런 거 잘 안 물어보거든요. 자기보다 많이 벌까봐. 아니, 뭐 자기가 적게 그런, 벌까봐. 그런 것도 있나 보다. 이게 아는데 요즘 몇백은 벌지 않을까요? 최소한. 뭐 당연히 몇백은 네. 벌겠는데 우리나라 근데- 탑 클래스인데. 아, 탑 클래스라고 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이 벌겠죠. 그렇다면 네. 얘기를 안 할 속셈인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톱 클래스면 한 달에 500 정도는 뭡니까? 평균 해서 그 정도는 버는 것 같더라고요. 벌겠죠? 네. 네. 그러면 한 달에 1000 정도의 수입은 되나요? 되겠죠. 본인은 그 정도는 된다는 얘기군요. 뭐가 이상해. 이제 알아야. 네, 그쵸. 네, 알아야 알아야 내가 되는데. 이 정도 시장에 내가 들어가는 거구나.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기 때문에 일을 안 할 땐 바로 백수잖아요. 물론입니다. 저는 1년에 이제 5개월만 연재를 하니까 4.5개월만 연재하니까 연재 안 할 때는 고려가 안 나오거든요. 물론이죠. 근데 평균 그래서 평균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탑 클래스는 굉장히 소수예요.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려도 굉장히 소수고 탑 클래스의 그것은 잘 모르겠고 중간 한 정도 만약에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4,500 버는 것 같아요. 평균 사업에. 네, 평균. 네. 그 그럼 고려와 안정적으로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평균 사업에. 그 정도 그러면 되는 그 것 정도 도달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나 네, 노력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게요. 네. 어떤 그 정해진 게 없어요. 자기가 낸 만화 인기가 많으면 올라가더라고요. 무조건. 예, 그런 시장이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프로와 아마의 차이를 굉장히 간단하게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는 돈 안 받고 그리면 아마고 돈을 받고 그리면 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작품이 끝날 때마다 다시 이제 계약 연재료를 이제 원고료를 갱신을 해요. 그때 자기가 욕을 하는 거죠. 그쵸. 내 요구를 할 수 몸값을 있는 예, 이만합니다. 내가 이제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이제 바로 요구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9년 전에 순정만화라는 만화 그릴 때 제가 그때 회당 고려가 8만 원이었어요. 음. 한 달에 40만 원이 안 됐던 거죠, 그때는. 그리고 저희는 없었고요. 있긴 있었어요. 안 줬어요? 그렇게 만 원 준다, 시작을 했는데 2만 원 준다 기억이 잘 안 나네. 이쪽은 이 웹툰 작가들은요, 어떤 이게 완전히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자기가 연재가 끝날 때마다 자기의 만화를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갑이 저 사람 저거 만화 PV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돈을 더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실시간으로 그렇죠. 시장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몸값은 자신이 결정해서 그리고 보니까 한 번 올라간 데는 다시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그래요. 좀 망했는데 이러면 안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대신 예. 더 이상 부르질 않아요. 아, 가격을 다운시키기보다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부르지를 않게 되는 게 프리랜서 시장이죠. 네. 네. 그런 리스크를 항상 안고 사는 거지. 네. 벌 수 있을 때 벌어놔요. 근데 네. 아마추어가 내가 프로가 되고 싶다. 네. 그럼 어떻게 루트를 뚫어야 되냐 이거죠. 웹툰에서 웹툰으로 데뷔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몇 가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뭐냐면 저 같은 케이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많이 나오는 어떤 만화를 그려가지고 웹에 올려서 재밌다고 하면 찾아와요, 또. 실제로.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죠. 이제 우리 지금 웹툰 시장에 이제 포탈들에 기대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좋은 작가들을 찾아 나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가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재밌는 만화를 그리면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옵니다, 웹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포탈들마다 있는 그 만화가 도전 사이트가 있어요. 뭐 나도 만화가, 뭐 도전 만화가 이런 도전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화를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거기 그 분야에서 굉장히 1등을 하거나 높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연재되는 기회가 생겨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공모전도 있습니다. 요즘, 예전 같은 경우 예전 공모전은 이제 오프라인 공모전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웹 공모전이 많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각 컨텐츠 진흥원이나 뭐 각 도에서 하는 그런 진흥원에서 공모전의 대상을 받으면은 연재 기회가 주어지죠. 근데 연재 기회는 누구나 지워지지만 그 만화만 잘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잘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웹툰 작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쉬운 방법은 자신의 만화를 웹에 게재해서 네. 요즘 뭐 트위터도 있고 많으니까 네. 블로그도 있고 다 무료니까 네. 게재해서 인기를 끌면 뭐 좋은 컨텐츠는 언제나 스스로 전파되니까 네. 좋은 컨텐츠 스스로 입증하죠. 네. 색다른 상담소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거 하나. 네. 또 하나는 뭐 공모전. 네. 또 하나는 마치 등단의 코스처럼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좀 있다. 또 그렇죠.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네요. 이게 근데 이제 아까 이제 DJ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초반에 원고료가
굉장히 짜요. 어딜 그렇죠. 들어가든 간에.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또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서 또 물어봤거든요,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초반 원고료가 보통 100 정도 되더라고요. 월. 네, 네. 월 100인데 노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짠 거죠. 노동 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자기가 하기 나름인데 네.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가정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못 버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두 가지 저도 처음에는 일을 하면서 했었거든요. 만화를 그렸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좀 많이 어려워서 저는 분명히 이제 좀 원고료가 갱신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그거는 모든 돈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아, 근데 진짜 심각하게 좀 그래요. 만화가 자꾸 이제 만화를 그리다 포기하는 이유가 초반에 그 정말 박한 고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슨 4,500에 올라가기까지의 그 박한 고려를 못 견디는 지망생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고 실제로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가장 그러니까 수익 면에서 가장 힘들다. 그리고 미래가 네. 보장되지 않고 네, 이 안정성이 떨어지고 네, 그렇죠. 그런 위험성들을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네, 10년째 해오면서 네, 이걸 시작하실 분들은 이 점을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예상치 못했겠지만 해보면 이게 어렵다. 뭐가 있습니까? 아이디어의 고갈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든 거는요. 웹이라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쌍방향이잖아요. 네. 댓글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다가 사람이란 게 마음이 되게 약해져요. 그렇죠. 기가 나는 얇아지고. 분명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보통 10화짜리 만하면 1, 2화는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개를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보면 많은 제 만화가 후배들이 거기에 막 왜 이렇게 재미없냐 빨리 재밌게 해라 이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망가지는 경우를 정말 숱하게 봤거든요. 이건 정말 작가가 아니면 모르는 이야기. 네, 그래갖고 그걸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신인 작가들이 댓글 때문에 놀라가지고 만화를 접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걸 안 겪어봤으니까. 네, 그렇죠. 보통은 그런 걸 연예인이 아닌 다음에는 네. 안 겪어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놀라. 근데 저는 이제 한 10년 이쪽에서 이제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아니 뭐 외모로 봐서는 굴러먹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체형이 구르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악플하고 욕플이 있는데 그거를 잘 구분을 못해요. 신인 작가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악플로 욕플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작가들한테 얘기하는 게 무플처럼 슬픈 게 없어요. 진짜로 악플 막 너 만화 왜 이래, 뭐 구도가 왜 이래, 내용이 왜 이래 이런 거는 그만큼 만화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대중에 노출된 사람한테 최고의 형벌은 무관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악플 많이 달린다고 막 이렇게 징징대는 후배들 보면은 고마운 줄 알아 이래요. 그러니까요. 악플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그걸 버텨내는 심장이 없으면 네. 이 웹에서 만화 작가가 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다 이겨내고 어려운 박한 고려를 이겨내고 자기가 재밌는 얘기만 한다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웹툰 작가에 적합합니까? 진짜 실제로 하는 얘기지만 애니고등학교 가면요 저보다 다 그림을 잘 그려요. 당연하죠. 이게 이런 말은 진짜 실제로 저보다 잘 그리는데 네.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화 잘 그린 거랑 그림 잘 그리는 건 다르거든요. 저는 그거를 요건 좀 많이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다. 근데 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림 잘 그리는 거 만화 잘 그리는 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이야기를 잘 좀 그렇죠. 그림이 좀 모자라더라도 전달을 할 수 있느냐가 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만화를 시작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림 실력이 네, 그림 실력에 대한 부족함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봤는데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굉장히 웹툰이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지만 정말 좋게만 본다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만화가 되기 쉬운 시대거든요. 어떻게든 일단 될 수는 있으니까. 지금은 열린 마음의 이야기꾼. 그렇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웹툰 만화가에 적합하다. 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강풀 씨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최초로 알아본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는 시간이 짧아요. 이 네. 프로그램의 유일한 단점인데 시간이 좀 짧은데 이상한 얘기가 다 지나갔어. 한 번 더 저희가 모시죠. 네, 그렇게 저 8월 되면 바빠지니까요. 그 전에 예전같이 이렇게 형님이 오라 그러면 오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시간이 돼서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웹툰 작가. 를 발굴한 김어준 디자인님과 함께한 그러려고 그러죠. 네, 강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월요일엔 나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나 상담. 화요일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애상담. 수요일엔 꿈 상담입니다. 목요일엔 노 상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엔 다 상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안을 모조리 상담합니다. 저희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담 대기실이 있습니다. 사연 올려주십시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상품권이나 소형 가전제품 혹은 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트위터도 개설했습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하면 검색되고요. 계정은 MBC 색담 SAKDAM입니다. 이쪽으로 사연 부탁드립니다. 꿈을 상대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치밀한 계획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덤벼보는 거죠. 어차피 계획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